올해 봄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한 어르신은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5만 2천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18만 4천 원으로. 별다른 소득 변화도 재산 변동도 없었는데 말이죠. 가족 중 누군가 독립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분의 노후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미리 대비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뛰었다고요? 그건 어쩌면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니까요. 저는 10년 넘게 어르신 복지제도를 상담해온 정선미 복지상담사입니다. 지난 8개월간 전국 어르신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으며 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불합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몰랐을 뿐이었고 그 무지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요즘 저한테 이런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소폭 변화가 있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셨던 분들조차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뿐인데 보험료가 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뛰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문의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저는 10년 넘게 노인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상담해온 복지상담사 정선미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국 곳곳의 어르신 사례를 직접 듣고 건강보험공단의 제도 담당자들과도 인터뷰를 나누며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도를 알고 대비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계시는데 몰랐던 분들은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더 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실제 방법만 기억하셔도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평생 내시던 보험료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실제 있었던 사례부터 소개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르신은요. 막내딸이 작년 겨울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신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전엔 매달 5만 2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18만 4천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려 3배 이상이었죠. 이순자 어르신이 공단에 바로 전화하셨어요.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대분리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게다가 최근 4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어이가 없으셨대요. 딸이 시집간 게 내 잘못인가요? 나는 건강한데 굳이 병원 검진을 왜 받아야 하죠? 하지만 제도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적용될 뿐입니다. 그게 어르신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현실이기도 하죠. 자녀가 결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님은 그동안 유지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 순간부터는 집, 자동차, 연금소득 등 모든 자산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시작해요. 기존의 보험료를 거의 안 내시던 분들도 2에서 3배 많게는 300% 이상 오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아니, 딸이 시집간 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죠? 이순자 어르신이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는데 이게 돌아온 보상인가요? 담당 직원도 설명은 했지만 결국 제도가 그렇습니다. 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는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이지요. 결국 이순자 어르신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93만 원 중에서 무려 18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남는 생활비는 75만 원. 그 금액으로 관리비, 약값, 식비를 충당하시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어르신 한 분에게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번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8세 최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 어르신은 작년에 37년을 근속하신 직장에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으시고 국민연금도 나와서 이젠 조금 숨 돌릴 수 있겠다 싶으셨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드님이 새 차를 사면서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cc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효도한다고 준 거죠. 기존에 타시던 2005년식 소나타 1500cc는 고장이 자주 나서 폐차하셨고요. 차는 똑같이 한 대뿐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최 어르신은 올 4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존보다 무려 6만 3천 원이 더 나왔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1500cc 차량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600cc 초과 차량은 재산가액으로 환산돼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정호 어르신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차는 여전히 한 대뿐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차를 주차만 해놔도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1600cc 이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2200cc 차량은 가산 대상이라 월 6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되물으셨답니다. 그럼 아들이 준 차를 다시 팔라는 건가요? 효도한답시고 준 건데 내가 다시 부담을 떠안는 거네요. 사실 그 차도 거의 타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마트 장 보러 나갈 때나 운전하시고 평소엔 지하철이나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연료비 아끼시느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실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등록된 차량은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많은 고민 끝에 그 차를 다시 아들 명의로 돌리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보험료 제가 부담해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그냥 조용히 포기하신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제도일까요? 이어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바로 집값 상승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 경우인데요. 전북 전주시에 사시는 73세 송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30평 아파트는 15년 전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은 돈과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땐 1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며 동네 집값이 올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같은 단지가 4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속으로 우리 집도 이제 값어치가 좀 있구나 싶어 기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초부터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작년보다 매달 4만 2천 원씩 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싶어서 공단에 문의하셨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갔고 그게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됐습니다. 송 어르신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나는 집을 팔지도 않았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송명자 어르신은 그날도 혼잣말을 하시듯 중얼거리셨어요. 나는 집값을 올린 적도 없고 팔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한평생 살던 집에 머물고 있을 뿐인데 왜 내가 더 내야 하는 거죠? 공단 담당자의 대답은 너무나 담백했답니다. 재산이 증가했으니 보험료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따지셨대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보험료도 내려가나요?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시가 하락폭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참 황당한 논리 아닙니까? 오를 때는 바로 반영되고 내릴 때는 경우에 따라라니요. 송 어르신은 그 집을 팔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평생의 보금자리, 오랜 이웃과 정든 동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여력도 없으시거든요. 집은 팔 수도 없고 살아야만 하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면 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고 하소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생활비로 한 달 식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잊지 못합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려고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 죽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분가에 세대분리 신고를 했을 뿐인데 보험료가 두세 배 뛰는 일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잡해 보이던 보험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직장가입자,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딱 두 줄로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이것만 봐도 부담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엔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요. 집이 있든 차가 있든 연금이 있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급여액의 일정 비율만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 자동차, 연금 소득,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전부 따져서 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기면 보험료가 껑충 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를 들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월급 250만 원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그때는 보험료가 월 8만 원 정도였고 그중 본인이 낸 건 절반인 4만 원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회사 부담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니 같은 연금 소득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17만 원으로 뛴 겁니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셈이죠. 어르신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연금 120만 원 받고 집 한 채에 차 한 대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17만 원으로 훌쩍 뛰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자산 요소가 몽땅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보험료가 무려 4배 가까이 뛴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박영숙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따님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하셨고 그 전까지는 따님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으셨어요. 하지만 세대가 분리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졌고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 혼자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 미수검 시 보험료 할인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대구에 사시는 71세 조명희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직후엔 보험료가 월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몇 개월 후에는 16만 2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건강검진을 4년 넘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가입자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전면 중단됩니다. 조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 넘도록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병원 보내서 뭘 하라는 건가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건강한 분일수록 오히려 병원에 가기 꺼려지시지요. 하지만 제도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만 보험료 할인 대상이 유지됩니다. 안 받으시면 마치 벌금처럼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와 세대 분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나요? 이 두 가지만 해당되셔도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고 검진 여부도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이때부터는 보험료 계산 기준도 부담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줬지만 이제는 전액을 본인이 혼자 부담해야 하니까 보험료가 2배, 3배 이상 오르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집이 있든 차가 있든 관계없이 월급의 일정 비율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건강검진 여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하죠. 세 번째 이유, 건강검진 미수검 시 할인이 사라지는 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데 병원엔 왜 가냐? 고 하시는데요. 제도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검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로 약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중 3만 5천 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요.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15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액 본인 부담이죠. 여기에 건강검진까지 안 받으셨다면 월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가 2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금도 전국에서 매일 수천 건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 자녀와 세대 분리한 시점, 최근 건강검진 수검 여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앞으로 내실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줄인 분들이 실천하신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한 가지만 적용해도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건강검진부터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정기 건강검진만 잘 챙기셔도 매달 보험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김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코로나 시기 이후 병원 가는 걸 꺼리셔서 3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걸 보시고 걱정이 되셨대요. 우연히 저희 상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무려 3만 8천 원 줄어들었어요. 1년이면 45만 원 이상을 절약하신 셈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검진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 준비물은 신분증과 건강검진표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검진 전날 밤 9시 21시부터는 금식입니다. 물도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소득이 줄었을 때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6세 이상문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상문 어르신은 작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더 이상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소득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재산 정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농업소득 중단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셨고 보험료가 기존 월 15만 8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달에 무려 6만 6천 원이나 줄인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재산 이동이나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 명의로 집이나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 바로 세대 제압과 신청입니다.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문영자 어르신은 아드님이 이혼 후 집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셨고 그 결과 지역 가입자였던 문 어르신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되셨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달 18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0원, 즉 전혀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와 다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일 것,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것,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니 공단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보험료 내는 것이 너무 부담되시나요? 그럴 땐 납부 방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한 번에 납부하시던 걸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으로 나눠내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료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절약 방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실 일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고지서에 적힌 보험료 금액 확인. 둘째, 최근 건강검진 수검 여부 확인. 셋째, 자녀와 세대분리 여부 및 시점 점검.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앞으로 내실 보험료를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이 영상 하나로 가족 전체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알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사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두기만 할 뿐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영상 덕분에 보험료가 17만 원 줄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박영숙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려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확인, 검진 확인, 전화 한 통. 이 3가지부터 지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